자, 이번 시간에는 분만 과정 네 번째 시간, 분만 3기와 4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분만 1기, 분만 1기는 개대기라고 했죠? 개대기, 개구기, 그 다음에 진통기라고 해서 자궁 수축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완전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되는 열리는 시기까지를 분만 1기라고 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 2기는 이렇게 완전 개대해서 분만 그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돼 가지고 누가 나오는 거죠? 태아가 완전히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태아 만출 시기까지를 분만 2기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기가 분만 3기 시기인데, 이 3기에는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분만 2기에서 주인공이 태아가 나왔죠. 그러면 태아와 함께 있었던 이제 태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만 3기의 주인공은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아와 같이 있었던 태반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분만 3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태아 만출 후부터, 태아가 만출이 됐어요. 태아가 몸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몸 밖으로 나왔어요. 자, 그 후부터 태반이 만출될 때까지, 태반이 완전히 엄마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기를 분만 3기라고 하겠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자궁을 그릴게요. 자, 이게 자궁이잖아요. 네, 자궁이라고 하면은 이 자궁 저부에 이렇게 태반이 부착이 되어 있죠. 이 부착된 태반이 톡 하고 떨어져요. 이걸 이제 우리는 박리라고 하죠. 박리라고 하겠고, 이 박리된 이 태반이 이제 박리된 태반이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만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3기라고 하는 거는 태반 박리부터 만출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태반이 박리가 될 때의 징후가 있어요. 징후. 자, 그럼 징후를 한번 봐보실게요. 자, 자궁 저부가 납작했어요. 자궁 저부가 납작했던 것이 갑자기 둥글게 공 모양으로 변화하며 자궁 저부가 일시적으로 배꼽 이상으로 상승하고 팽팽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저부가 이제 납작했던 것이 태반이 박리가 되면서 당겨지니까 얘가 이렇게 폭 하고 올라가요. 툭 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납작했던 것이 동그랗게 이렇게 공 모양으로 변하고,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자궁 저부가 변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복부 쪽에서 봤을 때는 배꼽 이상으로 자궁 저부가 이렇게 상승하고 팽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구에서는 제대가 늘어져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질 입구를 좀 크게 그릴게요. 이게 이제 질구라고 했을 때, 질구에서 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탯줄이죠. 자, 이 탯줄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힘없이 찍 하고 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이 탯줄이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치골상부를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해요. 치골 결합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눌러서요. 그러니까 압박을 한다는 건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눌렀어도 이 탯줄이 말려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당겨진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변화 없이 쭉 하고 그냥 늘어져 있어요. 축 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태반이 툭 하고 뜯어지면서 잡아당겨지니까 이제 출혈도 발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툭 하고 떨어지니까 복통도 발생한다라고, 뜯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출혈이 발생하고 복통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및 간호를 볼게요. 치료 및 간호를 보시면 산모, 우리 엄마를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자궁 수축 상태 확인하시는 거랑 출혈 유무 상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분만 3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궁 수축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궁 수축의 상태라는 것은요, 분만 1기와 2기에서 일어났었던 자궁 수축과는 다른 거고요. 그 분만 1기와 2기에서의 자궁 수축은 우리 태아를 밀어내기 위한 수축이었잖아요. 태아를 밀어내서 밖으로 빼내기 위한 수축이었다 하면은, 이제 이 분만 3기에서 태반이 만출되고 나서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은 자궁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수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잘 돼야 우리가 출혈도 발생하지
않고 잘 지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혈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혈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3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궁 수축 상태 확인하시고 출혈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출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도 있었잖아요. 산도라고 하는 거는 태아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궁, 이렇게 태아가 나오는 길에 열상이라고 하는 거는 찢김이잖아요. 이런 찢김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이죠.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도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혈압. 그 다음에 맥박을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맥박이 보통 1시간, 분만을 하고 나서 1시간 후에는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 맥박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100회 이상으로. 100회 이상으로 상승, 혈압은 이제 90에 60 이하로 막 떨어진다고 하면 무엇을 예상해 볼 수가 있냐? 우리 산모가 너무 탈진이 심하다든지, 탈진이 너무 심하다든지, 출혈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분만을 하고 난 이 분만 3기에 우리 산모는 활력증후, 바이탈 사인은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모의 방광 팽창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방광이 빵빵하게 차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방광이 빵빵하게 차 있으면 안 돼요. 방광이 빵빵하다는 거는 소변으로 방광이 차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방광이 팽창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도하게 팽창된 방광은 자궁 수축을 방해합니다. 이제 3기부터 중요한 거는 자궁 수축이 되면서 출혈도 멈춰가고 자궁이 회복을 해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광이 팽창이 되어 있으면 자궁 수축을 방해해서 우리 산모의 회복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 팽창 여부도 이 분만 3기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분만 3기라고 하는 것은 태반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태반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때 태반이 다 나왔다고 해서 태반 나왔구나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태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태반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반이 만출되고 나면 반드시 태반 검사를 해야 돼요. 자, 태반을 검사를 하는데 왜 검사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자궁 저부에 붙어 있었던 태반이 뜯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에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자궁이 이렇게 있었고 태반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 뜯어져서 나와요. 뜯어지는 과정에서 예쁘게 뜯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쁘게 뜯어지지가 않고 여기에 태반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고, 일부만 이렇게 톡 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일부만 이렇게 뜯어질 때 여기가 동그랗게 뜯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 남아있는 태반, 여기는 일부 태반만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얘까지 다 같이 떨어졌어야 되죠. 이 친구까지 다 뜯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 일부만 이렇게 뜯어져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반이 만출되고 나면 이 태반이 원래 모양대로 예쁘게 모두가 다 뜯어져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태반이 온전히 다 뜯어져서 나왔는지. 그래서 태반 결손 조직 여부 및 태반 잔여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태반이 나오고 나면 태반의 모양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태반이 예쁘게 뜯어져서 나왔고 완전하게 뜯어져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태반의 조직이 자궁 내에 이렇게 남아있으면은요, 출혈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출혈도 계속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잔여물들이 남아서 썩게 돼버리면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나중에 이게 또 폐혈증 같은 것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반이 만출되고 나면 반드시라고 하는 거는 100%죠. 100% 태반을 검사,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분만 4기 회복기예요. 분만 4기 회복기에서는 우리 태반 만출 후부터 산후 2시간 정도까지를 분만 4기 회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산모가 회복하는 시기예요. 산모가 회복을 하는 시기죠. 뭐 태반도 다 나왔고 아기도 다 나왔고 태반도 다 나왔고 이제 우리 엄마는 회복을 해야 돼요. 자, 회복하는 시기 태반 만출 후부터 산후 2시간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간호 및 치료를 보시면 이때는 이제 출혈은 중지되고 회복이 되는 기간이에요. 회복이 되는 기간으로 분만 직후에는 보온, 누구를 보온해줘야 되겠죠?
산모를 보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 산모가 분만 과정을 통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하고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분만 4기 우리 산모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우리가 잘 관찰하셔야 되는 거는요, 출혈입니다. 출혈. 그래서 여러분 분만 3기와 4기에서는 출혈의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혈의 관찰. 그래서 출혈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회음부의 상태를 관찰하셔야 되겠죠. 분만을 하면서 그 회음부를 우리가 절개한다겠잖아요. 회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위 회음 절개한 부분, 그 다음에 회음 절개를 하고 나서 봉합을 해놨기 때문에 봉합된 부분이 잘 봉합이 되어 있는지, 현재 그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는지, 부종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혈액이 차 있는 혈종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출혈이 회음 절개에 있는 부분에서도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처난 부위의 관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기에서도 우리가 활력징후 잘 관찰하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활력징후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특히 혈압과 맥박을 잘 관찰하셔라. 자, 그 이유는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혈압, 맥박. 그래서 약간 상승, 혈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약간 상승하다가 1시간 내에 정상이 될 건데, 만약에 1시간이 지나도 혈압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출혈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박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 힘이 들었다든지 탈진이 심하거나 출혈이 있게 되면은 맥박이 상승하게 됩니다. 맥박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만 3기, 4기에서는 출혈을 잘 관찰하시고요. 이 출혈이 잘 멎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궁 수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자궁 수축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궁 저부를 만져봐요. 배 위에, 배에서 자궁 저부를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이 자궁 저부가 단단하게 만져지고, 그 다음에 자궁 저부가 이제 밑으로 꺼졌다. 밑으로 이제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면은, 그래서 정도와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정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저부가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이제 뽕 올라온 게 아니고 밑으로 이제 꺼져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아, 지금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궁을 이렇게 촉진을 해봤더니, 자궁 저부를 촉진을 해봤더니, 이제 이게 단단한 게 아니고 물컹물컹하고, 위치도 뽁 하고 이제 배 위에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으면, 현재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안에서 출혈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만 4기에서는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와 위치를 확인해서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궁에 남아 있었던 찌꺼기들, 뭐 출혈, 그 다음에 뭐 태반의 찌꺼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오로라고 합니다. 오로도 이제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궁에서 나오는 배출물이에요. 이 오로의 색깔, 그 다음에 양, 방광, 팽만 여부 같은 것들도 분만 4기에 잘 관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만하고 나서 오로의 색깔, 그 다음에 오로의 양,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아까 방광의 팽만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죠? 방광이 팽만이 되어 있으면 자궁 수축을 어떻게 한다? 방해해요. 방해하면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면 지혈도 잘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만 3기와 4기에서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분만 3기와 4기에서는 출혈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궁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게 일어난다겠죠? 자궁 수축. 이 분만 3기, 4기에서 일어나는 자궁 수축은 분만 1기, 2기에서 나타나는 자궁 수축과는 달라요. 이 자궁 수축은 자궁 회복을 하기 위한 수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잘 돼야 출혈도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얼른 지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만 3기 4기에서는 출혈 여부, 자궁 수축이 잘 되는지 여부 이게 주력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잘 수축된 자궁이라고 하면은요, 자궁 저부를 만져봤을 때 자궁이 단단하게 만져지죠. 단단하게 만져지는데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요, 자궁 저부를 만져봤을 때 물컹물컹합니다. 물컹물컹하고 자궁 저부가 폭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뚝 하고 올라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물렁물렁 했을 때는 지금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지 않구나, 안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집은 52페이지. 문제집은 52페이지에 254번부터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254번에 보시면 신생아 분만을 마치고 분만 3기에 접어들어 태반이 박리될 때 모체 측에서 볼 수 있는 증상. 태반 박리 때 모체 측에서 볼 수 있는 증상. 자, 1번. 제대는 탯줄이죠. 제대가 자궁으로 말려 들어간다. 이 탯줄은 어떻게 되었다 했죠? 이 질구에서 그대로 찍 늘어져요. 그래서 여기 위쪽을 우리가 압박을 해도, 치구 쪽으로 압박을 해도 얘가 말려 올라 들어가거나 뭐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힘없이 이 질구에 툭 하고 늘어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체온 상승 연관성 없고요. 답은 3번이죠. 태반이 툭 하고 뜯어질 때 복통이 발생하니까 산모는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다음에 4번 갈색오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출혈이죠. 출혈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5번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복통을 호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255번을 보겠습니다. 255번 태반이 박리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박리는 태반이 자궁 저부에서 뜯어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1번 혈액은 배출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툭 하고 떨어지니까 출혈 발생해요. 출혈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궁이 네모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납작했던 자궁 저부가 둥글게 공 모양으로 뽁 하고 솟아올라요. 자, 그 다음에 3번 치골 결합 상부를 누르면 제대가 당겨 올라간다. 이 치골 결합 상부를 눌러도 이 제대는 당겨 올라가거나 말려 올라가지 않고 축 하고 늘어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궁 저부가 일시적으로 배꼽 이상 올라갑니다. 자궁 저부가 판판했었던, 납작했던 것이 둥글게 뽁 올라가면서 우리 복부 있는 쪽 배꼽도 폭 하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겠죠? 자, 답은 4번이고 5번 보시면 산모에게 아무런 통증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반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산모는 복통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56번 볼게요. 태반 만출 후 태반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태반이 예쁘게 뜯어져 나왔는지 완벽하게 뜯어져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였죠? 태반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태반 결손 조직 여부 및 태반 잔여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태반이 예쁘게 뜯어져 나왔는지 완벽하게 뜯어져 나왔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태반 조직이 자궁 내에 남아있으면 출혈도 발생할 뿐더러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태반 만출이 되고 나면 반드시 태반이 원 상태로 뜯어져 나왔고 예쁘게 뜯어져, 남김없이 뜯어져 나왔는지, 예쁘게 뜯어져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7번 분만 3기 태반 만출 직후에 산모를 대상으로 사정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만 3기에서 태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산모 사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주력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출혈이 멈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궁 수축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 수축, 이때 일어나는 자궁 수축은 자궁 회복을 위한 수축이었어요. 이 자궁이 회복되려고 하려면은 출혈이 멈추고 지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궁 수축 유무를 확인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8번 분만 제3기 완료 후 유의해서 관찰해야 되는 거. 분만 3기 4기에서는 여러분 출혈과 자궁 수축이 잘 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산후 출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9번 자연 분만 직후에 산모가 오한을 호소하면서 떨고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조치. 특히 이제 분만 4기 회복기 때 우리 산모들은
몸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몸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체온이 떨어지면서 추위를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수분도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도 발생을 했고 하기 때문에 질식분만 직후에 산부가 오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분만 직후 우리 산모를 보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보온을 할 때는요, 뭐 뜨거운 물주머니로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시죠. 왜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보온을 하실 때는요, 간접적인 보온, 간접적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담요를 더 덮어준다든지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직접 보온. 직접적으로 몸에 뜨거운 것을 대주는 뭐 핫백을 대준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장판을 틀어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발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산모가 오한을 호소를 해요. 춥다고 할 때는 이불을 더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미지근한 물을 따뜻한 물 정도를 마시게 한다든지, 우리 따뜻한 물을 먹게 되면은 신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는다든지 실내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보온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0번. 자연 분만을 막 끝낸 산모가 회복실로 돌아왔어요. 이때 수행해야 하는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분만 3기 4기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출혈 유무 확인하시고 자궁 수축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활력 징후 관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요. 자궁 수축이 잘 돼서 현재 출혈이 멈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출혈의 임산부의 우리 산모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의 유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활력 징후였어요. 특히 혈압, 맥박. 그래서 혈압이 원래 1시간 뒤면 이제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데 이 혈압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든지 맥박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든지 라고 했을 때는 출혈을 의심을 해볼 수가 또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1번을 볼게요. 분만을 마치고 분만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산모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분만으로 탈진할 수 있으므로 수면제를 투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분만으로 탈진을 하기 때문에 분만을 마치고 이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면제를 주시면 안 되고요. 수액이라든지 수분 보충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안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온하고 조용한 환경, 휴식, 안정 이런 것들 해주시고 탈진이 되지 않도록 수분 보충, 그래서 수액으로도 줄 수가 있겠고 IV 정맥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겠고 마시는 것도 이제 되죠. 그 다음에 2번. 찬물 주머니로 유방 마사지를 실시한다. 현재 분만을 마치고 온 산모 같은 경우는 뭐 유방 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현장에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유방 마사지라고는 연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온시켜 주며 조용히 휴식시킨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이때 보온시킬 때는 어떻게 보온시켜라?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 4번. 소변 배설 상태를 관찰하고 자욕을 실시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분만이 바로 끝나고 왔을 때 회음절개 부위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회음절개 부위가 아플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자욕을 시행은 하진 않습니다. 자욕은 따뜻한 것을 적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만 4기에서는 출혈 여부도 잘 관찰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 바로 따뜻한 물에 자욕을 해버리면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욕이 아니고요. 분만을 하고 나서 바로 해서는 이 회음 간호, 뭐 소변 배설량 상태를 관찰하고 회음 간호라든지 이것은 좌욕을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좌욕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회음 부위에 냉찜질합니다. 냉찜질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종 완화해주고 통증 완화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24시간 후에 이때부터 이제 자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오로 배출을 돕기 위해서 복부 마사지를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궁수축, 이 분만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궁수축을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만사기가 이제 되고 되면은 자궁수축을 위해서 자궁저부 마사지, 자궁 마사지를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262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분만 간호 중 간호조무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만 간호 중에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1번 태아심음 청취한다 이거죠. 태아심음을 청취하는데 태아심음은 언제 듣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수축과 수축 사이에 심음을 청취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만시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또 해주셔야 될 임무는 수축과 수축 사이, 그러니까 수축이 없는 사이에 우리 산모들을 좀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 안내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수축과 수축 사이에 수면을 취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축과 수축 사이에 뭘 하셔야 돼요? 휴식을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을 이렇게 취하게 해주시고 수축과 수축 사이에 우리 태아심음 청취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분만 일기 때 힘을 주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 문제와는 맥락이 맞지는 않지만 분만 일기 때에는 복압을 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복압 주는 시기는 언제라 했죠? 분만 2기였죠. 그 다음에 5번 분만 2기 때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2기부터는 여러분 분만 2기에는 금식이에요. 분만 2기는 금식이에요. 금식. 분만이 다 끝나고 이런 회복기 때는 이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만 2기에는 금식.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셔라. 물도 드시면 안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만 2기 때 갈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는 정맥으로 주입하셔야 되겠죠. 정맥 주입. 이걸 우리는 IV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